대표님하고 정신적. 아지가 말을 붙이고 와야지. 예, 시각을 꼭 지키는 이유는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으로부터 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예, 지금부터 죽산 조봉암 선생 59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저는 계엄사업회 부회장 주대환입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 이 시각 오전 11시 3분 바로 선생님께서 59년 전인 1959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리석은 인간들의 편견과 시샘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그 순간입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형장에 임석한 목사님에게 누가복음 23장을 청해 들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어찌 그리도 흡사한 당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강화의 저 누의 머리를 닮은 작은 산 아래 마을 잠두교회에서 이쁜 소녀 김이옥과 함께 교회 주보를 만들던 19 청춘의 그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그날이라는 시에서 선생님의 시신을 망울이 이 자리에 모신 그날을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여자가 혼자서 상여 뒤를 따르며 운다. 만장도 요령도 없는 장렬, 연기가 깔린 저녁길에 도깨비 같은 그림자들, 문과 창이 없는 거리, 바람은 나뭇잎을 날리고 사람들은 가로수와 전봇대 뒤에 숨어서 본다. 아무도 죽은 이의 이름을 모른다. 달도 뜨지 않는 어두운 그날. 지난 59년의 시간은 그분이 사망으로부터 부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들은 모두 흙으로, 먼지로 사라져갔지만 그분은 의연하게 부활하시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심에 이어 보훈처의 건국훈장 추선 논의가 거듭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 마음속에 그분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의 이 자리가 이제는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기보다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4년 만에 이 더위라는 이 삼복 무더위 속에서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국민 의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기가 있습니다. 예. 국기를 향하여 일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러한 반국인이 마치 이 나라 안에서 나라 일을 말잡고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진보적 사상을 가진
대중적인 직결로 일대 혁신정당을 조직해서 정부를 담당하고 정치혁신을 단행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사의 발달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시적으로는 혹은 또 부분적으로는 역사의 역전도 있었고 역사의 반동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대체로는 갈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만하게 정진적으로, 때로는 급격하게 비약적으로 많은 변화와 전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역사는 지승에 명하는 바에 의해서 진보되고 향상되어 있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최근에 우리 일들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해마다 들어도 새롭습니다. 목소리도 카랑카랑 하시지만은 그 내용이 오늘 다시 들어도 생생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곽정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곽정근 회장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인천노동운동의 대선배이시고 저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고 뜨거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5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선생님의 탄생 120년, 서거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의 거리를 조봉암 선생님을 외치고 다녔던 20대 초원의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나이가 80대도 후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의 선배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발자취도 희미해지지 않나 하는 걱정도 간혹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선생님의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서 부활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묘소 앞 이 길은 어느 때나 특히 휴일이면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혹은 운동삼아 단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과 연보를 적어놓은 비석을 읽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묘소 앞으로 올라와서 절을 하고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감시 속에 가족들과 몇몇 동지들이 외롭고 쓸쓸한 장례를 치르고 선생님의 시신을 여기에 모실 때만 하더라도 이곳은 그저 깊은 산골이요 흐미진 산자락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제한국회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2대 국회 부의장으로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진 사실은 온 국민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평생 쌓은 명예와 사회적 자산,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정치인의 이상형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반드시 선생님께 건국 훈장이 추서되고 정치의 광장이었던 인천의 가장 유서 깊은 거리에 선생님의 동상이 건립되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동안 선생님을 잊지 않고 추모의 행사에 매번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내년 오늘에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죽음의 슬픔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동지애를 나누며 깊은 삶의 가치로 영혼을 가득 채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장님, 박남춘 시장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해마다 추모제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인천이 낳은 위대한 인물 죽산 조봉왕을 기리는 사업에서 시장님께서 아마 앞장서서 많은 일을 전개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정 회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죽산 조봉암 선생님은 불행하고 혼란스럽던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신 어른이십니다. 민족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셨고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가능성이 적더라도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며 목숨을 걸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산 선생님의 삶은 인천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가치라고 믿습니다. 인천시장으로 취임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고 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때에는 과연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일까 하는 두려움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조봉암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독립을 할 때 돈이 준비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죽산 선생님의 이 말씀은 저를 깨우치는 죽비소리와 같습니다. 현실의 제약에 묶이지 않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셨던 죽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인천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민족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셨던 선생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시정 철학은 시민이 시장되는 인천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야말로 독재에 맞섰던 죽산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입니다. 죽산 선생님께서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부의장으로서 국회의 주요 문서들을 파기하고 제일 늦게 피신하셨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납북되는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서는 농림부 장관으로서 많은 공격을 무릅쓰고 농지 개혁을 이끌어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다는 부대의 역사적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정의감입니다. 죽산 선생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법률은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사후영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또 고문과 잔혹한 형벌은 당연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며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산께서는 노동자 독재나 자본가 독재나 모두 독재일 뿐이라며 균형 잡힌 민주주의 신념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죽산 선생님의 가르침은 인천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내년이면 죽산 선생의 탄생 120주년이자 서거 60주년입니다. 인천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인 죽산 선생을 기리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인천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죽산 조봉암 선생 59주기를 맞아 인천 시민들과 함께 선생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가 희망찬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가는데 헌신할 것을 오늘 죽산 선생님의 영전 앞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오유석 교수님, 성공회대학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석 교수님께서는 일찍이 정태영 선생님 또는 건대복 선생님 이런 진보당 사건 당시 그 기록을 보면 거기에 바로 기소장에 다 이름들이 나오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그분들과 함께 죽산 조봉암 전집 6권짜리 그때 전집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신 학자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도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글의 일부를 읽는 것으로 죽산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주도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와 냉전 분단의 한복판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대로 역사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실용적인 정치적 행보를 마다하지 않던 진정한 대중정치인이 조봉암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컨대 상해에 있을 때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만났고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면서 매우 폭넓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랬고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어려운 길, 정치 참여의 길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중석 선생님은 조봉암이야말로 확고한 정치 철학과 뛰어난 현실 감각을 가진 탁월한 정치가이자 이상과 현실적 대응이 조화를 이룬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경륜과 비전을 가진 대중적 정치인이자 탁월한 이론가였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산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에 실제로 죽산 선생님께서 수행한 역할과 끼친 영향에 비해서 민족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될 뿐 아니라 잊혀지다시피 한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의 오늘을 있게 한 세계사적으로 또 한국이 정말 보기 드물게 성공한 토지개혁의 실시, 반이승만 투쟁과 진보당의 창당, 대중정치의 실현, 사회적 민주주의와 평화통일론의 주창 등이 거시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볼수록 조봉암 선생님의 인물의 선구성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의회 민주주의를 추구한 참여주의자였던 조봉암 선생님은 정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키웠고 정당 속에서 성장했으며 정당의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인물이었습니다. 조봉암 정치 노선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 의회 정치, 대중 정치를 결합하려고 했다는 바로 그 큰 점에 있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은 진보당에 걸어갈 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 걸어갈 길은 뚜렷합니다. 공산 독재도 자본주의 독재도 다 같이 거부하고 인류의 세 이상인 진보주의의 진리를 파악하고 만인이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수정당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우리나라의 보수당들은 순전히 자본가 본위의 정당이고 우리 진보당은 농민과 노동자와 모든 피해 근로 대중의 정당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조봉원 선생님의 말씀은 2018년 7월 31일 오늘도 한국 정치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저희에게 똑같이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을 향한 죽산 조봉원의 자치는 지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신 식민지, 분단, 독재,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아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바로 그런 인간으로 저희에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60여 년 전 이미 진보의 꿈을 꾼 죽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진보의 대열은 지금도 이어져서 한국 민주주의의 한 축이 진보에 의해 떠받치고 있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정의당은 1956년 조봉환 선생님께서 받으신 216만 표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200만 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조봉환과 진보당의 이념 노선과 현실적 고민은 2016년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할 때다, 이렇게 말할 때 저희에게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진보 이념과 촛불 시민들이 기반한 현실이 새로운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데 여전히 조봉환 선생님의 이 가치와 실천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봉환 선생님께서 주창한 평화 노선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2018년 변화의 출발은 냉전과 분단 조건이 가하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한계에 과감히 도전한 최초의 정치인이었던 죽산 선생님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자리매김과 함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당 정치의 지형을 진보 정치로 바꾸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다. 하지만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죽음을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보 정치 그리고 대중 정치에 있어서 앞서가신 조봉원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 대중정치와 진보정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유언, 이것을 대신하면서 유호찬 의원의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정치로,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60주기에는 선생님에게 더 선생님이 꿈꾸셨던 정말 그런 좋은 세상을 보여드리는 그런 내년에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오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빈 소개를 해올릴 차례인데요. 전부 다 소개를 해야 될 분들이고 또 특히 우리 송영길 의원님, 딴 데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 좀 보십시오. 정말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제일 고마워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천시장 재직하실 때 그때 뭐 정말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요. 저희 기념 이 추도 행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지금 선거 중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시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그냥 하시라 그래. 인가를 해야지 한 말씀 하시라고.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표가 더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간단하게라도 인사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이부영 몽양 여운영 선생님 기념사업회 회장님 한 말씀. 저는 오늘 얘기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박정근 회장님이 지난번 그 더운 날 몽양 수도일에 또 오셨었고 항상 이렇게
서로 품앗이를 합니다. 목량과 축산 기념사업회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해방정국 3년, 그것을 우리는 한반도에서 남북에서 극단적인 세력들끼리 그 중도적이고 평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들을 거세시킨 기간이었습니다. 목량이 그랬고 백범이 그랬고 그 뒤에 죽산도 같은 운명을 치러야 했습니다. 협상과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세력은 남북에서 모두 다 거세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해방 공간,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운명도 다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남북에서 극단을 추구하거나 전쟁을 추구하는 세력은 죽산 선생님의, 목량 선생님, 백범 선생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주신 것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압니다. 우리 모두 죽산 선생님의 평화 통일의 의지, 그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죽산 선생님의 뜻을 함께 따르십시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선생님부터는 전혀 미리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님도 간단히 한 말씀. 오늘 죽산 선생의 59주기를 맞아서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산 선생은 조선노동당을 창당을 하시고 몇 년 후에 결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독립운동을 하셨고 해방되어서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이루시고 재헌헌법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인권의 기치를 높이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보 보수의 싸움과 같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실제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 나라가 가야 할 길, 그 길로 매진하셨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 또 정치인을 보는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귀감이 되는 이런 말씀이고 행동이셨습니다. 이제 내년에 서거 60주년, 탄생 120주년이 되는 죽산 선생의 뜻,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으신 주대환 선생으로부터 죽산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으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죽산을 생각하면서 우리 죽산 정신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커다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지만 이제 그 윗대는 남병조식 선생 같은 훌륭한 학자를 배출. 그 창녕조식 화수회 회장님 인사 말씀. 그다음 앞에 두 분 하신 거 보셨죠?